자, 이번 보고서는 대덕전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액트로입니다.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대덕전자는 1개월 전쯤에 제가 삼성 SDI와 코웨이, 대원제약 함께 묶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FC, BGA의 매출이 예상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요. 모듈러 SIP 부분도 그 다음에 FC, BOC 등도 반도체 영역으로 빠르게 재편 중이라고 합니다. 연결 매출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은 2,809억 원으로 YOY 26%, QOQ 9%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60억으로 건센서스 매출은 6.2%, 영업이익은 4.5% 상회를 했습니다. 고부가 제품으로 사업 전환이 예상보다 빠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 추정치에 추가 향상이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보고서에서 냈는데, 제품 믹슨을 개선을 통한 블렌디드 SAP 개선을 하든가 협상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가격 인상을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인 시스템 반도체향 기판 매출이 확대 3,550억까지 확대될 예정이고, 동기간에 BGA FC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자로서는 수요자들의 투자 지원, 그다음에 장기 공급 계약 제한은 타이트한 업종의 방증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 통상적인 분기 단가가 인하도 제한적이고, 작년 상반기에 있었던 가격 인상 효과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용 기판 가격 인상 움직임도 좀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급과의 가능성은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24년도에 램프업 목표로 신규 증설에 나섰고요. 이들은 최소 25년까지 고부가 기판 수급이 풀리지 않을 것으로 상정을 하고 있고, 글로벌 기판 업체들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는데 2023년 상반기 이후로 본격적으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증가로 타이트함의 정도가 완화된다는 점인 거지 수요자의 우위로 시장이 전환된다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대덕전자의 주가는 계속적으로 끝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게 조금 애매한 거죠. 주식시장에서는 언젠가는 주가가 꺾이게 되어 있고, 또 올라간 만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조정을 거치면서 이 회사의 본 가치를 평가하는 구간이 나올 텐데, 이게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숨막히는 거죠. 이러다가 또 호재가 나오면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때 가면 또 후회를 할 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오로스 테크놀로지고요. 저도 오늘 좀 처음 보는 회사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사고요. 방막 계측 장비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고요. 영업이익은 적자입니다. YY 대비 적자고요. 칩 소형화 및 복합화에 따른 패키지, 장비 수요 증대에 따라서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공정에 대응이 가능해 동사의 주력인 오버레이 계측 장비 시스템 대비 3배 이상 시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제품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공격도 투자도 하고 있고, 23년도에 고객사 큐 테스트를 통해서 24년도에 매출 발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2년 동안은 더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투자를 하라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방막 계측 장비 개발 기간이 높은 손익분기점이 유지가 될 예정이고요. 주요 고객사의 투자 일정과 신제품 대기 수요로 인해서 상반기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주요 국내 IDM 및 그다음 중화권 업체향 고객사 다변화 등으로 통해서 실적 성장감이 기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장비도의 필요도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버레이 계측 장비는 노광 공정 중 회로 패턴 형성 및 적층 과정에서 수직 적층에 대한 정렬도와 오정렬을 제어하는 장비라고 합니다. 말만 들으면 좀 중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소자 생산 수율과 직결되는 필수 장비이고요. 높은 기술 장벽이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 진입이 전무했으며,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신제품 출시로 기존 해외 업체가 독점하고 있는 이 시장을 뛰어 들어갈 것이고, 올해 하반기에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좋지 않다, 주가가 좋지 않다라는 건 좀 의문점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계측 장비가 있다라는 것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액트로고요. 액트로 같은 경우에 매출액 1,620억 원으로 75.5% YOY 대비 성장했고요. 영업이익은 105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주력 사업은 OIS입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의 적용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물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비슷한 핸드폰 업체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서 동원 아나텍이라든가 디지털 업텍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말씀드리면서 OIS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왜냐면 과거에는 저가 핸드폰에는 사실 카메라를 많이 달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지만, 요즘은 보급폰에만 보더라도 카메라가 기본적으로 3개 그리고 4개 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카메라들을 줌을 당기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진을 잘 찍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OIS가 꼭 들어갈 수밖에 없고 손떨림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있던 회사들이 굉장히 다시 한번 좀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플래그십 모델 공급 및 하반기 중국향 거래선도 추가가 되었고요. 또 업황 개선에 따라서 2022년 또렷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사양 카메라 모듈 핵심 부품인 AF, OIS, 폴디드 줌 액츄얼까지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고요. 초고사양 폴디드 줌 공정 자동화로 완성을 했고요. 공급을 하면서 스마트폰 카메라 핵심 부품을 풀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다 맞게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서 카메라 고사용 기능도 플래그십뿐만 아니라 중저가 라인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올해 여건이 굉장히 좋고요. 베트남 20장동 증설을 했기 때문에 가동을 시작하고 있어서 수율이 좀 잡히는 시기부터는 제품 수요가 확대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2021년 전체의 실적은 923억 원으로 YOY 대비해서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2%로. 하지만 처음에 나타냈듯이 예상 실적이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연도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가가 많이 낮다면 매수를 해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 그 다음에 계적적 성수기, 그 다음에 실적 기대감도 높아질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과연 침투를 여기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면은 뭐 영상 같은데 보시면, 뉴스나 보시면 폴란드 이쪽에 우리나라 그 기업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삼성전자 공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핸드폰 출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들 수도 있는 거. 그게 과연 국내로 풀릴지 뭐 어디로 풀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산 중단이 되거나 그 시설이 충격을 받게 된다면 회사로서는 굉장히 안 좋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적용이 될 것인가 또 확인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덕전자 오늘 마이너스 1.9% 정도로 좀 약하게 맞췄고요.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좀 느리게 탄탄하게 올라왔다는 걸 좀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적이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은 종목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런 종목 찾기 좀 힘들죠. 근데 내가 여기서 샀다. 그럼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보통 많이들 하시죠. 자, 영업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전년동기 대비해서. 그죠? 매출액도 그만큼 올랐고.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도 31,000원까지. 그래서 아직도 여유가 좀 많다라는 점. 그리고 대덕전자 1조가 넘는 회사고요. 코스피 205위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투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주체가 뚜렷하게 보이죠. 그리고 중간중간 들어오는 대규모의 외국인의 매수세. 근데 이게 다 최근에 들어왔단 말이죠. 어느 정도 실적을 예상하고 들어온 것 같고, 중간중간에 뭐 들어오긴 했지만 외국인은 사실 그렇게 요때는 많이 샀는데 이때 왜 이렇게 많이 샀죠? 12월 22일 무슨 날이 있었나요? 12월 여기 있네요. 1,100억 원 규모의 신설 투자. 그러면서 올렸다. 라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굉장히 보고서가 잘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 최대 주주는 대덕입니다. 대덕. 그래서 대덕도 한번 볼까요? 본 김에. 그래서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기에 주주를 갖고 있는 대덕. 대덕전자 우도 있네요. 그에 비해서 대덕은 지주회사의 느낌으로 많이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대덕전자 우는 어느 정도 할까요? 10,000원이 넘네요. 여기는 우선주니까. 그래서 요거보다는 대덕이 더 낫겠죠? 대덕전자가 여기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따지자면 진짜 좋죠. 되게 좋은데 이게 수급적으로 혹은 회사에 아무 관계가 없이 갑자기 주식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시장 전체가 안 좋아서. 그럴 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보다는. 제가 이럴 때 한번 사본 적이 있거든요. 엄청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갑자기 제가 러시아가 또 뭐 다른 국가들 침투할 수도 있고 혹은 미국하고 싸울 수도 있고 또 유엔하고도 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러시아가 꼬장 부리면 또 굉장히 골치가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만약에 자금이 있으시다면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7%가 떨어졌네요. 성장 이후로 뭐 상승한 적이 별로 거의 뭐 상승한 적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공모가도 한참 미칠 것 같고, SK 하이닉스와 뭐 하고 있고 뭐 독점이고 하고 있는데 왜 7%를 빠졌죠? 기관이 판 거밖에 없는데, 그쵸? 삼성전자 향도 있고 SK 향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적자가 난 부분도 참 신기하고, 이게 독점이고 필수인데. 그래도 올해를 따지면 90억, 60억 정도 이미 확정이 됐고 여기라면 더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왜 오늘은 떨어졌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9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9.7% 상승했네요. 지난해 영업이익 19억이라고요? 왜죠? 매출액은 395억 원. 여기 395억 원인데 19억이래요. 그래서 떨어졌네요, 주가가. 여기 뭐 제대로 안 나왔는데 뭐라고 했길래 이게 이렇게 떨어졌나요? 증가맥. 아무래도 실적은 잘 나왔는데 뭐 그렇게 크게 떨어졌지 않게 나왔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원하는 기대치만큼 안 나왔나 봅니다. 그래서 좀 코스닥 종목이고 좀 약했네요. 거래량도 굉장히 적고. 그 부분 좀 아쉽네요. 어쨌든 오로스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액트로 한번 볼까요? 액트로가 좀 기대가 되는데, 액트로. 오늘 3% 가깝게 빠졌고, 이 주가 괜찮네요. 주가 괜찮네요. 바닥이네요. 바닥이네요. 괜찮네요. 액트로 괜찮네요. 액트로. 액트로 괜찮습니다. 거래량도 없고
좀 시가총액이 작다라는 게 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월봉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좀 저점에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결론 나중에 올라갈 거라는 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거기 때문에 주가창도 좀 약하고 또 하방 쪽에 좀 힘이 있긴 한 것 같고 예, 적자 전환 이미 발표가 오늘 난 거기 때문에 이 와중에 배당 주주네 100원으로 네 어쨌든 그래서 OIS 요 부품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투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 기간이 풀매수하고 있다는 거. 그죠? 거의 풀매수. 이때 7만 주 때린 거 있긴 한데 7만 주에 여기까지 이거 다 합쳐서 이미 부합됐어요 0으로. 네, 물론 외국인이 좀 꾸준하게 좀 팔고 있다라는 거는 있지만 네,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줄기차게 한쪽이 팔거나 대량 매도 한 적은 별로 없고 네, 거의 부합 수준 계속 지켜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 근데 뭐 액트로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핸드폰 이번에 갤럭시 보시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사전 예약 판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액트로나 제가 그전에도 그 추천해 드렸었던 종목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종목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 보고 있고요. 동시 효과에도 굉장히 강한 물량이 좀 들어왔다는 거 방금 좀 확인을 했고요. 배당 쪽선 조금 아쉽습니다. 연결 기업으로 파트론. 네, 파트론 최근 올라다가 좀 내려왔고, 네, 그다음에 뭐 제가 그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동훈하나텍, 위에서도 OIS, 오른 3%. 네,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일단은 네, 요 정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